지난 일요일, 부녀자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얼굴이 공개됐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앉아주세요. 22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모두 7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호순. 자백 내용에 따라 범행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켜. 2007년 1월 수원에서 퇴근길에 사라졌던 박모 여인.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강호순은 암매장 당시의 상황을 침착하게 재현합니다. 유가족들은 살인범의 얼굴이라도 확인해야겠다며 경찰에게 애원합니다. 아저씨 한 번만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에서 죽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아저씨 한 번만. 노래방 도우미에서 20살 여대생 그리고 평범한 주부까지 모두 7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 지난해 1월에는 불과 닷새 동안 3명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하루 만에 범행을 했어요. 24시간 만에. 한 약 25시간 만에. 과연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강호순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고. (2004년) 유영철, 2006년 정남규에 이어 또 한 명의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미궁에 빠져있던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의 범인으로 밝혀진 강호순은 그저 죽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추적 60분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누구인가를 추적합니다. 먼저 강호순의 검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강호순의 마지막 범행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군포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21살 여대생 A씨가 실종된 것입니다. 여대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군포시 보건소. 보건소 내 CCTV로 확인된 시간은 오후 3시 7분입니다. 보건증이라고 아르바이트 할 때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으러.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집까지는 8km. 평소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A씨는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보건소에서 4.5km 떨어진 안산시 건건동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꺼집니다. 그리고 5시간 뒤 인근 농협에서 A씨의 카드가 사용됩니다. 돈을 인출한 사람은 마스크와 가발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 지문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에 남성용 피임기구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여대생이 18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차량 7천여 대를 분석,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실종 시간 무렵 안산시 건건동을 지나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60대 여성 소유의 차였지만 실제 차를 몬 건 아들인 강호순이었습니다. 그쪽으로 통과한 게 맞다. 군포에 있는 애인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CCTV에서 자기 집을 가다 보면 또 CCTV가 또 있어요. 거기서 찍히고 집에 가면 자기네 집 들어가면서 이 차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차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 딱 달라고 하는 거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강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 행동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용의자임을 확신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강호수는 그날 밤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그리 말씀하시죠. 왜 죽였습니까? 죄송합니다. 12월 19일 군포보건소 앞을 지나던 강호수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A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이니 차를 태워다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웁니다. 하지만 A씨가 차에 타자마자 강 씨는 살인범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자가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먹이 이제 폭행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이제 차에 태운 지 2시간 후 강호수는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A씨를 잔인하게 살인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농로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A씨를 납치한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37일 만에 여대생 A양은 이곳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양은 옷이 모두 벗겨진 알몸 상태였습니다. 강호수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불태웠고 거칠게 반항하던 A씨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될까 봐 시신의 손톱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아올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가족들. 참혹하게 드러난 현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너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박성주 프로듀서. 그 군포 여대생의 살해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며칠 뒤에 강호순이 자신의 추가 범죄 6건을 자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강호순의 옷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내밀자 강호순이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2006년부터 저지른 7건의 범죄 모두 강호순의 집과 축사 근처에서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빨간색 표시가 실종 지점이고 파란색 표시가 안매장 지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납치와 살인, 사체 유기까지 모두 강호순의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22km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강호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과정과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강호순이 추가 범죄를 자백한 뒤 경찰은 곧바로 시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연쇄살인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데모 여인. 2006년 12월 군포에서 사라진 배 씨는 당시 결혼을 며칠 앞둔 상태였습니다. 배 씨의 시신은 화성시 비봉 인근 국도변에 묻혀 있었습니다. 실종 2년 만에 배 씨는 결국 백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섬찟하죠. 섬찟하고 이거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잔해서 일어났고 또 시체를 왜 비봉에다 갖다 이렇게 범인이 묻었는지. 이날 하루 발굴된 시신은 모두 내고 신원이 확인된 시신들은 유가족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작년 11월 실종됐던 김모 여인. 오후 6시 남편에게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너무